최종 모의고사죠. 최종 모의고사 2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행정사 실무법이고요. 이번에는 비송사건부터요. 절차의 개시, 중단, 승계요. 일단 절차 개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있죠. 대부분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의 청구에 의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검사의 청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관여입니다.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요,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통지 의무요. 통지 의무.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 관청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 이를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죠. 그런데요,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 재판이 개시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사건인 경우, 관할 법원이 안 경우에는요, 스스로 절차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미 비송사건 재판 개시하거나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 외에는 통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 관청 검사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도 있죠.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요,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라고 합니다. 직권사건. 법원이 직권사건을 알게 됐다면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불문하고 즉시 절차 개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태료 사건이 있죠. 과태료 사건. 절차의 중단 승계요. 일단 중단에 대한 개념이 없죠. 비송사건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요, 이후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직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에 대한 관점이 없죠. 그리고요,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사망과 승계 같은 경우는요, 우선 1심 전서건과 같이 신청인의 사망으로 비송사건 절차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면 당연히 절차는 종료되겠죠. 승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사망은 했으나 그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이 형성하려고 했던 법률 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 절차가 종료하지 않고 상속인에 의해 절차가 승계됩니다. 그리고요, 비송 절차가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됐다면 그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 의무가 역시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뽑은 문제 9번. 주식회사. 네.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이 목차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 선임사건, 검사인 선임사건. 일단 서설이요. 서설만 잘 쓰면 쭉 나오죠. 의의를 써야 되니까. 일단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주주권 입장에서 뭔가 회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죠. 이때 발행 주식의 100분의 3입니다. 이상에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는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할, 절차 개시, 신청 방식, 심리재판, 네, 불복, 보수지급. 네. 보겠습니다. 일단 관할은요. 자, 여러분 회사의 자, 본점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죠. 합의부의 관할. 그다음에요. 절차 개시요. 절차 개시. 절차 개시는요. 발행 주식 총수의 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신청에 의하죠. 비정사건에서 선정 당사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선정 당사자의 신청 부적법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청 방식이요. 자, 검사인 선임 신청. 자, 서면으로 하고요. 자,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심리 및 재판이요. 일단 첫째 심리, 그 다음에 재판. 일단 뭐 심리는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이죠. 일반적 신문의 방식. 그리고 법원은 자 뭐죠? 이사와 감사의 진술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법원은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이 조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재판이요. 재판 역시 재판은 무슨 형식? 결정의 형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재판은 자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불복 방법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검사인의 선임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다음 보수 지급. 자 법원이 자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자 회사로 하여금 그죠?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자 법원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검사인의 보고는 자 서면으로 법원에 의하죠. 그 다음에요. 법원은 자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에게 주총 소집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자 주주총회. 이 정도 쓰면 완벽하죠? 예, 완벽합니다. 이 정도 쓰면 이걸 그대로 쓴다? 완벽한 20점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발행 주식 100분의 3 이상 해당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9번. 네,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1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요.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주옥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여러분 업무정지 일단 내용 써야겠죠? 내용. 일단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몇 개월이죠? 6개월 범위. 자 업무정지 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유 적어요. 사유. 업무정지 사유 대표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죠? 2개. 그죠? 2개 뭐죠? 이상의 뭘 설치한 경우? 사무실. 그쵸?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죠. 2개 이상. 그 다음에요. 3개월이 넘도록 자 휴업 하는 때 자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자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한테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요. 그 다음에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죠. 이때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2개 이상의 사무실 설치한 경우,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한테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요. 승계 문제. 일단 첫 번째,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신고를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는요. 폐업 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됐죠. 그 다음에요. 폐업 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사유로 한 그 행정 처분 효과는요. 1년이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 지나면 승계되지 않겠죠. 그래서 폐업 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사유로 한 행정 처분의 효과요. 효과는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되죠.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 정지 사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죠.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1년을 초과했어? 그러지 아니합니다. 다시 볼게요.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 정지 사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죠. 요거는 1년이라 이겁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쟁점 12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13번 문제요. 환지 예정 처분,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추진 정보요. 도시 재개발, 이거 좀 사정 변경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도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A는요, 개발 구역 내 토지 가격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지인 토지 그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네요. 토지 가격을 평가했고, 그래서 관할 행정청은요, 이에 근거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을 받은 갑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 평가의 내용은 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도 변경되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그럴까요? 논해볼까요? 지금 일단 문제의 소재입니다. 논점을 보면 여러분 지금 취소 심판 청구가 여러분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지정 처분. 일단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죠. 그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죠. 사례에서요. 취소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다만
자, 사례에서 뭡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지 예정지 지정 위법 환지 여부와 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정 재결을 이유로 내릴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이 처분이 취소된다? 그럼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 변경되어서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하에서 자, 취소 심판, 심리 재결, 그다음에 사정 재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청구, 가배 청구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는지 살피면 되겠죠. 근데 우선 우린 정답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정 재결에 대해서 잘 쓰면 되는데 결론부터 판단하면 자, 지금 분명히 사례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죠. 그래서 인용 재결을 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뭐죠?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재결인 사정 재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기각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 재결. 자, 그래서 사정 재결을 대해서 쓰라 이건데요. 그래서 먼저 취소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 정도 쓰면 되죠. 취소 심판이란 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죠. 취소 심판은 자, 청구 기간 제한을 받고 자, 집행정지, 사정 재결이 인정되고요. 자, 그다음에 심리 및 재결이요.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 심리란 첫째, 심리요.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자,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요.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 1년의 절차를 심리라고 하죠. 다시 재결의 기초가 된 자,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1년의 절차 해서 자, 심리 내용에는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인 요건심리, 그 다음에 처분이나 부작위 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 그죠? 재결이요. 그러면 재결이 뭐죠? 자,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죠.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자, 행정재결은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하되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종류에는 요건 재결, 각하 재결과 본안 재결인 기각 재결, 그 다음에 인용 재결, 본안 재결, 사정 재결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요.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이 있고요. 본안 재결인 기각, 인용,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죠. 사정 재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써야겠죠. 의, 요건, 구제 방법, 그 다음에 적용 방식, 방법까지요. 의. 자, 사정 재결이란 여러분. 사정 재결이란 자, 심리 결과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요.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죠. 요건이요. 사정재결 요건. 실질적 요건 뭐죠?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나요 행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요.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해질 수 있고, 형식적 요건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죠.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구제 방법이요. 요건 다시 한번 볼게요. 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하나요 행해질 수 있죠. 형식적 요건이요. 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 방법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재결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적용 방법.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 및 의무이행에만 인정되죠.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사정재결은 취소 및 의무이행 심판에만 인정돼요.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해결이에요. 지금 사안 결론 냈죠 우리. 절차 상하자는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므로 당연히 절차 상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끝! 이렇게 내면 안 되죠? 네. 그 인용 재결을 해야 되죠. 가배 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래서 가배 취소 심판이죠. 인용 재결을 누가? 위원회는 인용 가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 재결을 하여야 하나, 인용 재결을 하면 환지 예정지 지정 점을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자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인 사정 재결을 할 수 있다.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저장하고요. 또 잘 살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사정 재결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문제 16번으로 갈게요. 관할 문제 한번 봐야죠. 관할의 종류. 신급, 사물, 토지 관할 있죠. 그 다음에 우성 관할, 이성, 관할 부분 지정까지요. 관할도 뭐 안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할. 그래서요, 관할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는데, 일단 자 개념이요. 관할의 개념. 일단 관할이란 자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당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죠. 다시 재판권 행사한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당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 종류예요. 신급 관할, 그 다음에 뭐죠? 사물 관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입니다. 토지 관할. 그래서요, 자 신급 관할은요, 여러분 비송 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그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의 신급, 심판의 순서, 그 다음에 상소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 다시 자 신급 관할이란 건요, 자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원이 제1심을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자 법원 간 심판의 순서, 법원 간 심판의 순서요. 그 다음에 상소 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여러분 어디죠? 비송사건 1심 법원 지방법원과 동지원이죠. 2심 법원 어디입니까? 2심 법원. 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그 결정이나 그 명령에 대한 그 항고 사건의 2심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죠. 합의부. 그 단독판사에서 합의부죠. 지방법원 합의부의 자 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자 2심 법원 관할법, 그 제2심 관할법원은 자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고등법원. 그렇습니다. 3심 법원은요, 자 항고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재항고 사건 누가 관할해요? 대법원이 관할하죠. 그런 말이에요.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비송 사건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심 법원은 지방법원 동지원, 2심 법원은 자 지방법원의 합의부 혹은 고등법원이겠죠. 3심 법원은 대법원이에요. 그 다음 이 말을 개념으로 쓴 겁니다. 비송 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 심판 순서, 상소관계에서의 관할.
이죠. 다음 사물관할이요. 사물관할이란 것은 자, 제1심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하게 할 것인가 또는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할 분배의 문제죠. 지방법원 단독 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사물관할 다시요. 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1심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 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네. 그래서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거죠. 이게 사물관할입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부가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관할 분배. 이게 사물관할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 속가를 기준으로 합의부와 단독 판사 관할을 정하는데요. 비정사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종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주로 회사 관련 중대 사건, 좀 큰 사건, 금전 사건 등의 같은 경우는 합의부가 관할한다는 어떤 거죠. 그런 경우는 합의부가 관할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로 단독 판사 관할해요. 주로 이제 회사 관련이나 금전 사건 등과 같은 합의부가 관할하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제 합의부가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단독 판사가 관할합니다. 토지 관할은요, 여러분 토지. 그죠? 이건 뭐가 문제죠? 소재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 그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뭐 그런 거죠. 동종의 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신급의 법원 상호 간의 지역에 따른 사건의 관할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사건 절차법은요, 그 토지 관할에 관해서 원칙적 규정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해서 개별적 토지 관할 규정합니다. 개별적으로 토지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토지 관할을 할 때, 이런 경우죠. 법원에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해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수 있잖아요. 또는 대한민국 내 주소를 알지 못한 때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관할하고요. 근데 거소지도 없고 거소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고요. 근데 마지막 주소가 없거나 또 그 마지막 주소에 마지막 주소도 알지 못한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이나 대법원이 있는 곳에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우선 관할 및 이송 문제입니다. 첫째, 우선 관할이요. 관할법원이요, 여러 개인 경우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그렇죠? 이송이요. 이송 같은 경우는 개념. 우선 관할에 의하여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법원은요, 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죠.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관할에 의해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법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송의 효력이요. 뭐가 생기죠? 이송의 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건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하고요. 사건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 계속의 이전이요.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서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 계속의 이전.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의 송부요.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요.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서 이송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서 이송받을 법원 등에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송 결정의 불복. 이송 재판에 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의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요 항고할 수 있죠. 항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관할 위반의 이송 준용 여부. 관할 위반의 이송 준용 여부.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해서 명문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견해가 있는 거죠. 소송 경제 측면에서 민사소송법 34조 1항 그죠? 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송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인정한다. 다만 이런 케이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비송사건을 신청한 사건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비송사건으로 신청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요 이송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요. 왜죠? 이거는 그냥 부적법 판소다. 그래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이며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송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건 관할 위반 이송 준용 여부에 있어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이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관할 위반 이송에서 다만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신청한 경우나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적법한소로서 각하합니다. 그래서 이송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할 법원의 지정 문제. 관할 법원의 지정 문제요. 일단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그죠? 첫째,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의 지정. 일단 관할 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 법원에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하죠.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지정을 하고요. 다음 공통 상급법원 신청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관할 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하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복 신청. 그런데 관할 법원의 지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할 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하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할 수 없고요. 그러나 관할 법원의 지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2세트 문제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해설은요. 제가 또
PDF 파일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